미국의 트럼프가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미스터 실레서 이진수 교수님,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무역 전쟁보다 더 핵심적인 중국의 전략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4월에 기사를 냈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 중국이 저임금을 이점으로 해서 낮은 기술 수준의 이제 저가 상품을 생산하는 세계 공장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보다 이제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 가치의 그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중국 산업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추진했는데 올해가 그 목표 연도인 2025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어떻게 계획대로 됐나요? 네,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2015년 중국 정부가 선정한 10대 첨단 기술 분야, 즉 로봇공학, 그린 에너지와 그린 차량, 항공우주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과 첨단 선박, 철도 장비, 전력 장비, 신소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업기계 이렇게 10개의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2025년까지의 로드맵을 제공한 국가 전략이자 산업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방 그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올해가 그 목표 연도인 2025년인데요. 이에 따라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올해 4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앨런 모리슨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앨런 모리슨 교수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그 모리슨 교수에 의하면은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기술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외국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전략이 되겠죠. 두 번째는 국내 기업의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모리슨 교수에 따르면은 첫 번째 목표, 중국의 대외 의존도를 70%에서 30%로 낮춘다. 여기에서 중국이 이제 10개 목표를 정했는데 8개에서 이 기준을 이뤘네요. 그리고 초과 달성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직 달성하지 못한 두 가지 분야는 주로 미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기와 첨단 반도체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여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거의 달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이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용 로봇, 산업용 3D 프린팅, 첨단 복합 소재, 풍력 터빈, 스마트 가전 등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요. 5G와 전기차 등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세 번째 목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리튬 배터리, 고속 철도, 태양광 패널, 드론, 조선 등 일부 예외는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때문에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해진 분야가 많은데 중국이 이렇게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또 뭐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면 정부도 노력하고 그러면은 뭐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직 중국이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그 세 번째 목표를 계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흐름의 증거로서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은 이제 해외 의존도를 줄여간다고 하지만 세계는 또 나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 하면 또 히토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히토류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레버리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는 전기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약 500g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많은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히토류가 되겠고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원소 매장량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항으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했는데요. 그 여파로 히토류 재고가 부족해져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 자동차는 시카고 자동차 공장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집행위원회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강력한 항의도 했네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례적인데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집행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무기화하여 핵심 산업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국 대사인 데이비드 퍼듀는 6월 19일 미국 워싱턴시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제한 없는 세계화로 인해 단일 공급원으로부터의 공급을 받는 공급망의 취약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외국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런 언급을 했고요. 이와 같이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핵심적인 산업과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아주 전략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